자, 먼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며칠 남았나요? 한 달이요. 30일. 30일인데 이제 주로는 이제 4주 남았죠. 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주 단위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반씩 나누는 거죠. 자, 이제 한 달이 남았으면 보통 4주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2주 하고요. 그 다음에 1주 플러스 1주요. 자, 나머지 2주 동안에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내용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원래는 이제 기술사는 3개월 단위로 공부를 하시는데 제일 핵심, 즉 핵심 기간은 코어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때 이제 잘 보내셔야 돼요. 아, 나머지 일주일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한 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이제 학습은 뭐냐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간이고요. 나머지 2주는 이거를 뭘 하는 거냐면, 반복 학습하는 거죠. 정리된 거를, 정리분을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이요. 자, 그러면, 2주, 지금부터 2주 동안에 학습하실 게 상당히 중요한데 2주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뭐냐면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죠. 실전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정리한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실전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분류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세 풀이가 있죠. 상세하게 풀이를 한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직접 하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일요일날 실전 문제 풀이. 또는요. 조금 있다가 시험 이제 가까워지면은 기출반이나 포커스 캠프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 또는 포커스 캠프, 포캠이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답안 클리닉 밴드를 하면 답안 클리닉 밴드. 자, 요것들을 문제를 하는데 상세하게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상세하게 못 풀죠. 다 못한다 이거예요. 다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계략으로 풀이할 거예요. 계략으로 풀이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상세 풀이하는 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자신 있는 것 위주로 상세 풀이를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계략 풀이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대제목 댓글 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목 달기 하는 건데 대제목만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한다?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분류로 따진다면 세 분류까지는 가야죠. 자, 이런 얘기예요. 연약 집안의 대체공법의 분류는요. 하중조절, 집안계량, 지중구조물 설치까지가 아니라 집안계량에 지치고 탈다, 지수치환 구결, 탈수 다짐까지 요 분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분류까지 연습을 해야지 어떻게 쓸 줄 알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디다가 또 비중을 두냐면 상세 풀이에다가 비중을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단답형은 일단은 차치하고 서술형에서 가장 크게 괴로운 부분이 1페이지랑 3페이지예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제일 걸리고 제일 괴로운 부분이 2페이지에 물어본 거니까 분류만 잘 하시면 되는데 1페이지에 뭘 쓸 건가, 3페이지가 뭐 쓸 건가 하는 거죠. 그걸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에 어떤 도입 부분의 공통 아이템이겠죠. 공통 대제목, 공통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한다. 또 3페이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물론 뭐 중요한 것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경험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남들하고 다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남들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 뭐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남들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고려사항, 조사사항 이런 게 많다고 한다면 난 뭘 쓴다? 작업 전 준비공, 설계 검토 방안 이런 얘기를 꺼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대제목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는 거예요? 작업 전에 준비공 또는 뭐 장비 또는 재료, 설비 또는 제작장 뭐 이런 것들이요.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틀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작장의 요구 조건 이렇게 써볼까요? 제작장의 배치와 요구 조건 이런 대제목을 쓴다. 아니, 공사 현장에서 제작장이 없는 공사 현장이 있나요? 아니, 제작장이 없는 공사 현장이 있나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 대부분 공사는, 토목공사는 그 스케일이 커가지고요, 대규모 공사예요. 그럼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뭔가를 제작을 하고 콘크리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작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제작장의 요구 조건이나 배치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치도 하고 그 배치도에다가 번호를 다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작업장이다. 여기는 뭐 거푸집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번호를 달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 배치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요구 조건을 살짝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가요? 그런 거 잘 쓰시나요? 안 하잖아요. 아니, 맨날 고려사항, 조사사항만 쓰지 제작장의 요구 조건 이런 얘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요 장비의 선정과 구성은 어떤가요? 아니, 장비 안 쓰는 데도 있나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특수한 공사를 얘기하면 그 장비에 대한 부분에 그 조합이 사이클 타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장비에 대한 어떤 선정과 구성에 대한 부분은 꼭 시험 문제 장비의 조합과 선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1페이지 쓰면 어떨까요? 제 얘기는 맨날 조사사항, 고려사항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걸 발굴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장비도 있고 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고려사항, 조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의 공통 아이템,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 정리라는 거는 어떤 걸 하는 거죠? 나만의 거. 나만의 거예요. 그래서 경험 사례도 뭐예요? 내가 이해가 잘 되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남의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더라도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어떤 무기를 만드는 거죠. 무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돌려막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콘크리트의 터널의 균열 보수에 대한 사례를 썼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교량의 균열이 나왔네요. 그럼 거기서 돌려막기 한다. 만약에 내가 옹벽에서의 뒤채움, 다짐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그걸 정리를 했는데,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도로의 성토가 나왔어요. 그럼 도로 성토에다가 돌려막기 한다. 이래서 이 공통대 제목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막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잘 안 쓰는 걸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뭘 만든다? 나만의 무기. 아니, 1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 1페이지와 3페이지에 없으면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게 남들이 안 쓰는 거. 즉, 채점자가 볼 때 이거 좀 괜찮은데?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냥 남들이 하는 그냥 영혼 없는 이런 거요. 고려사항에서 이렇게 고려사항 쓰고 지시구안 이렇게 만들어서 집안 조건, 시공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 이거 안 먹힌다 이거죠. 다들 이렇게 쓰는데 그럼 난 못 쓴다? 제작장의 요구 조건, 제작장의 배치, 구성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재료의 요구 조건, 재료의 품질 기준 표를 몇 가지를 만들어 보면 결국 우리가 갖고 노는 재료도 콘크리트, 스틸, 소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재료의 요구 조건을 써놓는다면 그러면은 내용을 쓰기가 쉽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2주 동안은 이거를 푸십니다. 상세풀이하고 계략풀이가 있으면 상세풀이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쓰시되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계략풀이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같이 모아놓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정리는 어떤 거예요? 남들 안 쓰는 걸 준비한다. 1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가장 시간이 걸리고 1페이지하고 3페이지에서 항상 뭐가 갈린다고 한다면 채점에 대한 점수가 갈린다고 한다면 어떤 나만의 차별화된 즉 차별화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내용이죠. 남들 안 쓰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중에? 돌려막기. 여기 할 때는 요 얘기 쓰고 저기 할 때는 저 얘기 쓰고 공중만 바꿔서 가면서 쓰는 거예요. 장비 얘기했다 설비 얘기했다가 막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재료, 장비, 설비가 먼저 가시설이 붙어야 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준비합니다. 시험 문제 가시설 하면 가시설하고 관련된 공통된 제목이 있죠. 가시설의 어떤 구조적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시설류가 나오면 이런 거 쓰겠다. 공법류가 나오면 이런 거 쓰겠다라는 걸 몇 가지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합니다. 가시설 문제 흙막이 가시설이 됐다. 거푸집 동바리 가시설이 됐다. 가시설 문제 나오면 요거 쓴다. 교량 문제가 됐다. 아니면 대형 장비가 나오는 문제가 됐다 하면 이런 거 쓴다라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남들 안 쓰는 거 현장 냄새가 나게 좀 정리를 하십니다. 도시카와 표를 이용해서요.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2주 훌딱 가요. 이거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이거 대단히 많이 할 필요 없이요. 한두 개만 하시면 돼요. 많아봤자 두세 개, 한두 개 정도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은 이제 일주일주로 똑같은 내용을 할 거예요. 하는데,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실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반복 학습할 건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정리한 게 있잖아요. 정리하는 게 있고, 정리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계속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리된 것하고요. 정리할 것하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병행하는 거죠. 정리된 것은 계속 반복으로 읽어보고요. 정리할 것은 해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용어정의예요. 용어정의.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건요. 서술형의 3페이지짜리를 결국은 용어정의라는 게 한 페이지로 압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있으면 단답형으로 쓸 수 있으면 서술형으로 실은 못 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용어 정의에는 2페이지 걸 쓸 거고요. 1페이지랑 3페이지는 여기서 돌려막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2페이지 쓸 것들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분류라든지 중요 키워드라든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일주 나눠서 뭐 한다? 이거 용어 정의 할 거예요. 용어 정의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요? 기, 중, 차를 이거를 별도로 또 써보는 거예요. 기존에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상 쓰라 그러면 기본 아이템이 뭔지, 중요 아이템이 뭔지, 차별 아이템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듯이 어떻게 한다?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 차별 아이템을 나눠서 각각의 문제별로 크게 나눈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알카리 골재 반응이다 하면 기본 아이템은 뭐 메커니즘, 그 다음에 중요 아이템은 뭐 대책, 그래서 대책의 분류식으로 이런 것들이요. 차별 아이템에 뭐 그래프가 들어간다면 그거 딱 하나 그리고요. 간략하게. 그래서 용어 정리로 해서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2주 동안은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남들 쓰는 거 안 쓰고요. 내가 나만의 답안을 쓸 거예요. 야, 이거 남들 안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남들이 안 쓰면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일주는 똑같은 내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둘로 나눠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반복하고 또 한 주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은 반복해야 답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에 지금까지 한 분량을 다 한번 빨리 보고 일주에 또 한 거로 또 한 번 다시 복습하고 가는 거지 분량이 100 있으면 50씩 나눠서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동안은 뭐예요? 요약 정리를 한다. 요약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만의 어떤 무기를 준비한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남들 쓰는 공통 아이템, 지시구환, 예비조사, 현장답사, 본조사 이렇게 영어 어렵게 쓰지 말고요. 그것 말고도 쓸 게 많죠. 설계 검토 절차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 기준이라든지 품질 기준이라든지 품질 기준에 대한 항목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장비나 설비에 대한 부분, 가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주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가 있어요? 기존에 정리했던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를 한다. 용어 정의도 그냥 눈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보고 기중차를 정리해요. 방금 읽어봤는데 기중차를 못해요? 지금 문제를 한번 싹 읽어보고 기중차를 한번 써봅니다. 어떤 문제만요?
찍은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찍은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죠. 시험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본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바로 덮고 기준차 써봐요. 어차피 이거는 버릴 거예요. 나중에 또 뭐 이거 국 끓여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 성립. 첫 주는, 두 주는, 나머지 두 주는 뭐예요? 반복 학습이에요. 요거 잘 지키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저게 나오죠. 발표가 금요일 날 나오죠. 6월 3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나오는데 보나마나 한 80%는 거기에 충격받아서 일주를 까먹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요. 어차피 당구도 그렇겠지만 쿠션에서 만나잖아요. 결국 면접에서 다 만나게 돼 있으니까요. 일단은 잊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거기에 내가 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채점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하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앞에 시험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때 답해 드릴 테니까요. 예. 뭐 그제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출제 위원이 뭐 어떻게 됐느냐,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다? 미래만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잘 지키시고요. 요거 잘 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 우리 이제 본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